호우 시절로 오세요.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. 저희가 녹음실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잖아요. 그렇죠. 한 달치 녹음을 이제 하고 그 다음 녹음으로 넘어가고 하는데, 그래서 저희가 이 이슈 피킹을 할 때 조금 까다로운 지점들이 있어요. 왜냐면은 녹음을 할 때의 이슈와 녹음분이 나갈 때의 이슈가 다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. 그렇죠. 근데 최근에 거의 한 달 넘게 지속된 이슈가 하나 있었고, 거의 뭐 6월 초에 시작해서 7월 뭐 거의 중순 정도가 돼서야 마무리가 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. 네. 유희열 씨 관련된 그쵸. 논란입니다. 잠깐 일단 뭐 논란에 대한 요약을 해드릴게요. 작곡가 유희열 씨가 2021년부터 한 곡씩 발표를 해서 이제 LP 음반과 음원으로 묶어서 내려던 피아노 연주곡들 중에서 아주 사적인 밤이라는 노래와 내가 켜지는 시간이라는 노래 등등이 류이치 사카모토의 연주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이후에 뭐 유튜브에서 뭐 많게는 한 40곡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유희열 표절 의혹곡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면서 뭐 결국에는 뭐 LP 음반, 음원 이런 거는 발매가 다 취소가 됐고, 그뿐 아니라 이제 유희열 씨가 지금 진행하고 계시던 13년인가요? 이렇게 뭐 14년 차 정도로 오랫동안 하고 계시던 유희열의 스케치북이라는 그쵸. 방송까지도 이제는 폐지가 된 그런 상황까지 진행이 됐습니다. 이 과정에서 단순히 유희열 씨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90년대 음악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재평가 작업까지도 네. 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유희열 씨만이 아니라 많은 뮤지션들의 이제 표절 의혹이 그렇죠. 불거지면서 유튜브 판이 아주 뜨겁게 달궈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거든요. 조 셰프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? 사실 저만큼이나 되게 씁쓸하게 네. 뭐 이 그랬죠. 모든 논란들을 아마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, 저희가 뭐 둘이서 또 나눈 얘기들도 좀 있기도 했었고. 엄청나게 좋아했던 네,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, 네, 제가 뭐 유희열 씨의 네, 토이의 빅팬이다라고 할 음, 수는 없어도 네, 유희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와 인정과 음, 또 그의 음악을 정말 많이 영향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네, 어, 누구나 결국은 마침표가 있지만 음, 그 마침표가 이렇게 지워지는 게 되는 게 괜히 안타까웠고 네, 좀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음, 잘못으로 드러난 부분이나 다 근데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네, 게 이게 이 표절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무의식의 영향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, 그래도 그 정황상으로 보면 네, 어찌 됐든 잘못한 것 같아요. 네, 저는 네, 네, 뭐 이 전체적인 모든 과정이 그래서 네,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시간이 갑자기 텅 비어버리는 듯하게 느껴진다라면 네. 참 안타까운 일이다. 유희열 자체를 음, 떠나서 자신을 그렇죠. 떠나서 유희열이라는 하나의 아이콘이니까요. 을 둘러싸서 음, 그 안에서 파생되던 기억을 공유하던 사람들한테 네, 참 많은 공허함을 주겠구나, 허탈감을 아, 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아쉬웠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추억을 붙들면서 사는 건데 네, 그 추억의 어떤 한 조각이 퇴색되어진다는 건 아, 그 가치가 내 인생의 한 부분이 부정되는 게 지- 아닐까라고까지 확장할 수 있는 조 거여서 셰프님이 네, 아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네, 뭔가 후비는 느낌이 들고, 저도 유희열 씨가 저한테 끼친 영향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커요. 그렇죠. 사실 10대 시절의 음악, 저는 뭐 토이 음악도 너무 좋아했었고,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게 된 시기가 그 이승환 씨 4집 앨범이 네, 나올 그 네, 무렵인데, 그 시기가 마침 유희열 씨가 이승환 씨랑 같이 작업하기 그렇죠. 시작하시던 때고, 막 그래갖고 이승환 씨가 전국 투어 다닐 때 유희열 씨가 막 염색하고 맞아요. 네. 키보드 치고 이랬었어요. 그러니까 반짝거리던 신성의 예, 예. 등장이었죠. 그리고 뭐 이제 그 윤종신 씨의 5집 앨범 우우 앨범을 만들면서 환생이 들어있는 그 앨범에서 네. 윤종신 씨가 그 속지 커버에 보면 땡스투에다가 이제 광기 어린 천재 유희열이라고 아, 쓰면서 이제 정말 혜성처럼 등장한 이제 천재였던 거죠, 그 당시에. 그때부터 시작된 이야기고, 전 지금도 그때 시절의 음악들을 너무 사랑하고, 네,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얼마 전에 이제 이상 선생님이 저희 그 호우 시절 댓글란에
이제 저한테 되게 덕담을 해주신 게 네네네. 그 음악 도시의 시절을 떠올리게 네. 한다 원우 씨의 맞아요. 진행이.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렇죠. 제가 진행하고 뭐 이렇게 멘트하고 하는 거에서 유열 씨의 영향은 정말 너무너무 커요. 참 난 사람이죠, 네, 유희열 씨는. 정말로. 네.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뭐 팟캐스트 예전에 진행을 할 때도 항상 염두에 두고 레퍼런스, 여기서도 레퍼런스라는 단어를 제가 네. 쓰게 되는데 레퍼런스로 삼았던 게 유열 씨의 음악 도시, 네. 그다음에 라디오 천국 이런 네.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. 음. 게다가 또 유열 씨가 이번에 이제 표절을 그 한걸로 된 그 원곡이라고 할까요? 그 그쵸. 원곡의 대상이 또 류이치 사카모토였기 때문에 원우 씨가 정말 뭐 경배하던. 네, 정말 뭐 지금도 네. 저는 마음 한켠에 이제 그 류이치 사카모토 이렇게 뭐 투병 소식 이런 것들이 네. 항상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을 정도로. 그런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류이치 사카모토를 제가 좋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유열 씨가 되게 많은 역할을 했던 게 그쵸. 음악 도시에서 워낙 많이 소개해 네. 주셨고 그런 영향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게 막 유사한 키워드들이 한 번에 엮였는데 네. 예를 들면 유희열과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이 코드가 엮였는데 이 사건이 되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. 그쵸. 너무나 당혹스러운 느낌이었어요. 지금까지도 착잡한 심경을 정말 감출 수가 없는 음. 그런 사건인데 근데 결론은 비슷해요. 저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좀 쉴드가 불가능한 부분이 네. 너무 있고 유희열 씨의 이 정도의 경력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던 네. 거죠. 이게 유열 씨가 너무나 존경하는 뮤지션이어서 무의식적으로 따라갔다. 이거는 음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면 네. 그럴 수 있어라는 게 될지 몰라도 지금 유열 씨는 이제 자신의 음악을 완성해 나가는 단계에 그쵸. 있으신 분이고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대답이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이 정도로까지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음악의 제작뿐 아니라 유통까지 다 하고 있는 사람이 네. 하는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. 변명에 불과한 거죠. 냉정하게 이야기하면. 네. 그래서 조금 그게 더 저를 슬프게 만들었던 네. 것 같아요. 제가 이번 논란을 쭉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면서 굉장히 좀 정말로 감정적으로 좀 슬픔을 느꼈던 순간이 하나 있거든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되게 불성실한 팬인 게 유희열 씨가 이번에 어떤 그런 피아노 솔로곡을 작년부터 내셨던 네. 거잖아요. 그걸 발표하고 계셨던 걸 이번에 저는 안 거예요. 네. 네. 그 네. 논란 터지고 나서. 근데 이제 정말 참담하고 슬펐던 게 뭐냐면 이번에 그 논란이 된 그 노래들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네. 저도 이제 오랜만에 그 유열 씨의 연주를 들은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 연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 터치가 이 음. 유열 씨가 녹음할 때 피아노 연주 녹음할 때 그 터치가 있거든요. 되게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정말 제 마음속에 아주 오래전부터 남아 있었던 그런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. 그 유열 씨가 건반을 누를 때 그 페달 소리까지 같이 네. 녹음되는 그 공기가 있어요. 아주 조용한 녹음실에 뭔가 내가 초대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. 예전에 뭐 윤종신 씨 앨범 중에도 뭐 희열이가 준 선물 같은 그런 노래에 네. 네. 담겨 있는 연주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열 씨의 연주 중에 하나가 김장원 씨 노래 중에 넌이란 노래가 있어요. 그 노래도 유열 씨가 만든 노래인데 중간에 간주해서 유열 씨가 연주를 하거든요. 네.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주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적어도 피아노 터치와 그 감각에 있어서는 류이치 사카모토보다 제가 유열의 연주를 더 좋아한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. 저는 유열 씨가 건반을 누르는 방식이 너무 좋았고 그분의 연주를 정말 좋아했고 그 터치 안에 예술이 담겨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왔던 거죠. 그런데 제가 예술이라고 믿고 의지해왔었던 바로 그 감각, 저를 성장시켜줬다고 믿었던 그 느낌을 뭔가 부정당한 듯한 조 셰프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퇴색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면서 좀 괴로웠었어요. 사실은 그걸 들을 때 제가 되게 많은 것들을 그 안에 싣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지금 이 녹음하고 있는데도 되게 지금도 뭐 눈물이 그렁그렁. 입 끝 뭐라고 하죠? 되게 끝맛이 씁쓸하다고 할까? 네, 네. 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네. 어떻게 근데 소화될지는 모르겠어요. 이제 뭐 최근에 이적 씨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. 네. 이적 씨도 너무 네. 괴로운 논란이에요. 그렇죠. 네. 네, 모르겠어요. 네. 저는 많은 분들이 근데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. 표절이 아닌데도
그 어떤 화제성 때문에 끌고 오는 노래들도 많았다라고 생각이 아 맞아요, 들어요. 맞아요. 예, 아 맞 그거 예, 예. 얘기합시다. 맞아요. 저 그, 너무 무리한 부분이 예. 많았던 것도 맞아요. 저는 음악을 잘 모르는 예, 예, 예. 사람입니다만 전체적인 느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, 이런 발언도 조심스러워지는 거는 이 결이라는 게 음악은 연주자와 네, 또 듣는 자가 그러니까 음. 리스너가 각자의 해석의 몫이 있기 때문에 네,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을 하는 걸 갖다가 뭐 너무 그러지 그쵸. 말자라고 네, 얘기하기도 네, 참 어려운 네, 부분인데 다만 약간의 유사성이 되는 부분은 저는 늘 하는 말이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네, 네, 어쩔 수 없이 좀 비슷한 부분은 발견된다라고 네. 저는 생각은 들어요. 근데 음. 이게 어떤 표절이라는 부분을 혹은 무의식적인 아주 약간의 영향을 받은 거를 기술적으로 표절을 또 벗어나는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그 테크닉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네, 근데 네.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쵸. 그렇지만 지금 뭐 무차별적으로 맞고 있잖아요. 예, 그래서 예, 예.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안쓰럽긴 합니다만 음. 뭐 그래도 저보다 어떤 더 잘 사시겠죠. 뭐 어떤 그 뭔가 원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뭐 최종적인 실드는 좀 불가능한 부분이 네.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좀 그래서 있습니다. 이번에 근데 이제 저희도 90년대 영화 채널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되게 네. 아픈 것 중에 하나가 90년대는 다 저랬어. 우리나라 음악 다 저랬어 그때는. 네. 라고 하면서 뭔가 총체적으로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는 네. 와 이건 정말 좀 쓰리더라고요. 이건 쓰리고 근데 너무 뭐 통렬한 또 타격이에요.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고. 네, 네. 그렇죠. 근데 또 맞아요.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.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이렇게 너무 잘 만들고 하지만 네. 당연히 처음에는 또 그렇게 좀 습작의 그렇죠. 과정이 있었던 거는 맞긴 맞아요. 하거든요. 그래서 원래 또 그렇곤 한 건데 뭐 지금 BTS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세대의 관점에서는 네. 그저 너무 모자라게만 네.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. 이해할 수 없는 네, 어떤 그 가치와 윤리관을 갖고 있는 걸로 네. 부정당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. 근데 그때 그 시절에 처음에 시작하는 어떤 그 잘못이나 오류는 네, 정말 미시한 부분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, 그게 역시 삶의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섭구나. 음, 그냥 그렇게 해 오면 되겠거니라고 네, 그렇죠. 생각한 게 아닐까. 네, 근데 그거는 이제 머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하는 사람은 그냥 모방을 통해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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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창작의 과정에 이를 수 있죠. 음, 본인이 그냥 훈련생의 입장이라면. 근데 네, 한 제작사의 책임을 네, 수장을 네,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네,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부분도 네.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다만 그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제가 안 본 지가 좀 됐거든요. 네, 네, 저도 뭐 그래요. 시간대도 안 맞고 뭐 음. 이러면서 좀 적당히 안 보게 됐었는데 네, 지난주였나요? 그 7월 그 네. 언젠가의 마지막 마지막 날. 날, 그 다음 날에 네. 이제 리플레이로 그걸 쭉 다 봤어요. 그러니까 네. 뭔가 그래도 한 번 다 봐야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네. 그날 공연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. 실제로 녹화돼 있는 부분, 방영된 부분에서는 표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더라고요. 네, 근데 네. 어떤 분들은 그걸 통해서라도 비판 뭐 사죄의 메시지를 전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 또 프로그램은 또 그게 뭐 있으니까. 사적인 부분인 거고 네. 뭐 또 과도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600회 특집을 끝까지 하고 그 기록을 남긴 마지막 진행자가 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정도인가. 근데 그 말은 그만큼 유희열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구나. 네, 이제 그 영향력이 단순히 뮤지션이 아니라 그렇죠. 진짜 셀럽이구나라는 네, 네. 생각을 하면서 네. 그냥 다시 좋은 음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너무 아프다. 혼자라도 네. 피아노 연주곡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언젠가 다시 연주를 새로운 곡을 듣고 싶다는 마음까지를 저희가 숨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뭐 저희도 나름대로 또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. 근데 뭐 모르겠어요. 그분이 계속 음악적인 상업적 활동을 해라 말하는 뭐 각자의 의견이 있고 대중이 선택할 부분이지만 그래도 한 시절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유희열이 어느 날 어떤 곳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 뭐 저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바람은 또 개인적 그 시절을 추억했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닐까.
그것마저 우리가 좀 빼앗기고 싶지는 네, 저희는 않은 조금 뭐 복합적 감정이네요. 네. 진짜 복합적인 감정이에요. 그래서 죄송합니다. 나이 들수록 이제 나이를 들면 들수록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단다라고 얘기하시곤 하시던 어른들의 입장이 이런 거였을까? 어쿠스틱 콜라보의 묘해 너와라는 노래가 정말 묘하네요. 저희 나름대로 소회를 밝혀보면서 오늘 녹음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리의 호우 시절